그 사단법인 광주 공동체를 2005년에 예. 만들어서 해외 봉사 활동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이걸 어떻게 시작했고 앞으로 지금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광주 공동체를 처음 만들 때는요, 이 광주 정신을 어떻게 국내와 국외에 좀 설파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였는데, 광주 정신을 한마디로 저는 이야기하면 나눔과 저항, 그리고 나눔과 연대라고 보는데, 광주가 사실은 나눔하는데 상당히 어색합니다. 공동 모금에 기금을 모으든 적십자사 회비를 모으든 이런 데는 상당히 빈약한데, 가능하면 광주가 그간에 도움 받았던 것을 국내와 국외에 좀 설파해서 나눔과 연대를 좀 나누자 해서 만들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매월 국내 봉사 청소도 하고 경로도 한번 찾아뵙기도 하고 3년에 걸쳐서 국외 봉사, 해외 봉사도 했었는데 캄보디아, 필리핀, 올해도 필리핀 갔다 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해외 봉사는 필리핀에 가는데 한 8톤 정도의 후원 물품을 보냈어요. 근데 그것은 전부 다 학교나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학용품, 헌옷, 신발, 또 사무기구 이런 걸 전부 다 후원해 주셔가지고 그걸 8톤을 보내고 7톤을 보내고 우리가 한 1톤 정도 들고 가서 현지 주민들이 직접 나눠주고 또 컴퓨터를 10대 가져갔는데 그런 경우에 학교마다 설치해주고 이런 주변의 도움으로 가게 된 것이죠. 가장 그 보람 있는 일을 했다면 그걸 좀 얘기해 주시고 아쉬움이 남다면 예. 어떤 것은 좀 이런 건 너무 아쉬웠다. 그래서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내용들 어떤 게 있어요?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활력 넘치는 광주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게 주 의정 목표였습니다. 그간 7년간 의정활동하면서 가장 여러 가지 이제 관심사항으로 고민했던 것은 안전도시를 광주 최초로 제안했거나 용구임대 아파트 문제를 전국 최초로 조례를 만들었거나 또 마을교육 공동체를 전국 최초로 한 것, 그리고 재정 교부금을 각 자치구마다 불합리함이 좀 많은데 이걸 좀 고친 것, 그리고 지난 10년간 광주시 교육청에서 광주시에서 못 받은 학교용지 부담금 1,070억을 받게 하는 것, 이런 것이 상당히 기억에 남는데요.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 하나를 꼽으라 하면 마을교육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광역, 자치단체 간, 교육 행정이 행정자치와 교육자치가 교육에 좀 많이 신경 쓰게 하는 마을교육 공동체를 활성화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아쉬움이 있다면 여전히 저는 이제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해서 현장을 많이 다녔던 사람인데 더 많은 현장을 찾아가지 못한 아쉬움이 좀 있고, 제가 이제 강단이 있다, 또 강한 추진력이 있다 이렇게 평을 받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을 좀 추진하다 보면 공직자나 지역 주민들에게 강한 이미지가 좀 남아서 그분들에게 좀 마음이 상처가 된 것 아닌가, 이런 아쉬움은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장 아쉬운 것은 더 많이 현장을 좀 못 가본 아쉬움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의정 보고서는 이렇게 발간하고 정책 토론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실제적으로 그 정책에 반영돼서 이렇게 실현되는 그런 경우는 한 몇 퍼센트 정도라고 봐요? 프로테이지로는 정확히 파악을 안 해봤는데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민원이든 간에 현장을 가봅니다. 현장을 가보고 현장에 있는 현장을 해당 공직자와 그 관련된 공직자들하고 같이 갑니다. 공무원들하고 시구하고 같이 가서 그 주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이것이 때로는 예산이 될 경우가 있고요, 때로는 조례가 될 경우가 있고, 때로는 비예산 사업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반드시 다시 돌아와서 간담회를 하거나 필요하면 토론회를 합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용구임대 아파트 입주민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를 제가 만들었는데 1년 걸렸거든요. 1년 걸렸을 때에는 그 현장 이야기를 설문조사 다 해보고, 또 토론회를 몇 차에 걸쳐서 한번 해보고, 또 그걸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간담회, 또 실무자 모임 이런 거 수차에 걸쳐서 했는데 많게는 1년이 넘게 걸려가지고 된 경우도 있고 때로는 짧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떤 식으로는 간에 현장에 가서 되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불가할 일, 그리고 나라님도 모두 해결할 수 없는 일도 있는가 반면에 아주 간단하게 관심만 가지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현장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비율로 치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많은 내용을 현장에 직접 가서 해결하는 추세이고, 그것이 안 되면 제도를 만들거나 아니면 조례를 만들거나 했던 것이기 때문에
대개 보면 거의 성사됐던 것 같습니다. 대신 제가 해결해서 토론회나 간담회에서 안 되는 부분들은 이거 시 자체가 어려운 겁니다. 예. 그래서 대개 보면 그렇게 해결을 많이 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해결을 못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그 민원을 냈던 사람들에게 답을 다시 주는 거냐. 이건 이래서 어렵습니다. 이건 이래서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3, 4일 이내에 좀 피드백 시켜주는 구조를 가져가려고 했던 것은 근본적으로 한 7년간 의정활동하면서 지속적으로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마을교육 공동체 조례를 만드는데 마을과 교육에 관련된 기본적인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겠죠. 마을과 교육과 공동체에 관련된 전문가들, 마을 전문가, 교육 전문가, 그다음에 공동체에 관심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조금만 그쪽에 관심을 가지면 주변의 전문가들을 얼마든지 모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원이라고 하는 구조 자체가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좀 뵙자고 할 수 있고 토론을 할 수 있고 간담회를 할 수가 있고 그런 구조는 근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어떻게 네트워크하고 사람을 그렇게 모여서 간담회를 하고 하는 것은 약간 관심과 그런 기본적인 의지만 있다고 하면 저는 아주 어렵지 않게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지? 근본적으로 그렇게 하면 많은 일을 해야 되고 시간이 소모되고 하기 때문에 그냥 조례 만들어서 의견도 안 가고 가버린 경우가 있거든요. 그 의원 입법발이기 때문에 의원 입법발의 가장 단점이 그것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능하면 그 현장 전문가 그리고 그 문제로 이해관계에 있는 이해 당사자 반드시 이해 당사자가 있거든요. 그분들의 의견 그리고 공직사회의 의견 공직사회가 우리 의원들이 아무리 잘 만들어도 공직에서 조례가 아닙니다 해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조정하고 만들기 위해서는 첨예하게 되는 부분은 반드시 그런 토론회나 간담회나 이런 걸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대개 보면 뭐 의회 입법 발언이기 때문에 강압적이거나 또는 뭐 그냥 가자 하는 식으로 가는데 이런 경우에는 조례가 사정화될 수가 있습니다. 예. 자칫 이제 쉽게 말하면 7년 정도인지에 시의원을 활동하셨는데 나름의 내가 지방자치를 하면서 또 정치를 하면서 세우고 있는 기준이 있다면 저는 이것이 굉장히 의원들 사이에 고민 지점이 하나가 말씀 지점인데요. 저는 다수와 소수 중에서 어느 편에 설 것인가가 저는 항상 중요한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수 직렬, 그다음에 소수자, 뭐 있을 때 그 어떻게 자기 스탠스를 가지고 공부하고 비전을 만들 것인가. 저는 그 중심이었거든요. 저는 이제 의원 하기 전에도 소수자 운동과 사회복지 운동, 장애인 운동을 했던 사람이고 의원 돼서도 소수 직렬 또는 소수자, 장애인계 또 뭐 예를 들자면 성소수자 이런 문제에 그런 목소리를 좀 많이 내다 보니까 강직하다 또는 뭐 세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는데요. 어떻게 소수자 입장에서 의견을 대변할 것인가. 대신 눈치를 보는 문제에 있어서 의원은 동료 의원 간의 눈치, 그 다음에 공직자의 눈치, 또 언론의 눈치를 안 볼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기 소신 그 입장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것이 중심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면서 눈치 보지 않고 소신 있는 정치를 하겠다. 그리고 공부하는 정치를 하면서 비전을 만들겠다. 이런 의회의 시작을 할 때 막 시작했었습니다. 제가 정치를 막 시작하면서 100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에 내가 시의원이 된다면 무엇 할 것인가에 대한 분량도 하고 당시의 의원들을 평가하는 설문지도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공부했던 것이 중심적인 것이 방금 말씀드린 당당한 정치, 소신 있는 정치하고 공부하는 정치와 비전을 만드는 정치하겠다. 이런 것이 중심이었고 그 과정에 이제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광주 전체적으로 그런 것이 어떻게 통용돼 갈 것이냐. 그러면 광주 정신이라고는 공동체의 정신을 어떻게 바닥과 골목까지 생활 정치로 이어지게 할 것이냐. 그리고 광주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국내외에서는 발휘할 것이냐. 이런 장기적인 관점까지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가장 근본적인 건 여전히 가장 어려운 지점이기도 하고 초심을 잃지 않고 견제한다고 하는 게 나는 그 지점이라고 보는데요. 소수 10명과 4명이 있을 때 4명의 편을 들 때는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지점에서는 꼭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 광주시의원으로서 광주적인 현안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것을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광주의 3대 성장 미래 전략이라고 하는 자동차, 문화, 에너지 사업이 광주 시민들의 일자리와 먹거리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100만 대 생산 도시 4천만 원 급여자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중구난방으로 되고 있고 성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에 대한 고민이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아시아 문화전당에 들어오고 7대 문화권이 진행되면서도 문화는 문화산업과 연결되어서 5대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고 전국에서 꼴찌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대 문화권 사업이나 아시아 문화전당과 연계한 문화산업에 근거한 고민들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한전이 와 있지만 에너지 관련 사업으로 광주가 특수효과를 노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남북교류 이후에 여러 가지 활성화를 고민했을 때 그에 대한 대안까지 고민해서 에너지 문제를 우리 삶에 우리 시민들의 먹거리와 일자리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재선 광주시 의원이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에서 체급을 올려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의 지지자들이나 또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좀 일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지난 6월 13일부터 지금까지 한 100일 정도를 북구 주민에게 길을 묻자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북구는 어떤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고, 왜 북구에 살고 있고, 북구의 미래는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는가를 다 주민들 한 1,500분 정도를 만나 뵙고 일일이 설문을 받아봤습니다. 많은 답을 나오고 아직 결과물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거기에는 많은 답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북구가 그간에는 지방자치의 모범도시, 또 좋은 지방자치를 한다고 하는 이런 딱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북구는 여전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흔히 활력 넘치는 광주 공동체의 번상이 될 수 있는 북구가 될 수도 있고, 또 문화 경제적 또는 문화 교육적으로 상당한 자료와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고 아주 상황이 좋은데 그걸 활용해서 잘 안 되고 있다는 느낌도 있어서 그건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설문조사를 잘 분석해서 고민을 많이 해볼 생각입니다.